2025년 5월 4일 강풍이 마칼루 캠프 1을 가로질러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한 번 죽음을 이겨낸 적이 있는 알렉산더 펜코가 앉아 있었습니다. 19살 때 그는 뇌종양을 이겨냈습니다. 35살이 된 그는 예전에 자신을 살려준 병원을 위해 에베레스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산이 얼음과 돌로 이루어진 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산이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요? 암을 겪고 여러 일을 겪은 후 그는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에게 등반의 목적은 정상이 아니라 모험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를 살린 열정이 어떻게 그의 생명을 앗아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인 모를 두통이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웃다 말고 방이 왜 도는지 의아할 만큼 심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9세 알렉산더 판코의 삶은 다른 대학 2학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업과 친구들, 밤늦게까지 파티를 즐기는 게 그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그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경우에는 시카고에 있는 루리 어린이 병원이었습니다. 곧 검사 결과 그의 머리 안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알렉산더는 뇌종양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가 마주할 산속 폭풍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교가 막 시작된 참이었고 그의 종양이 암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 졸업, 세계 여행,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알렉산더는 곧 걱정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양이 암이 아니고 수술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수술과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그는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고 그 후 9년 동안 알렉산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금융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너무 예측 가능하고 편안해 곧 인생이 이것뿐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자연 그대로의 서식지에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모두 살아있었고 병을 앓은 후 처음으로 자신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킬리만자로에 오른다면 어쩔까요? 혼란스러운 여정에 작은 우회로가 생기는 거죠. 익스트림 커뮤니티 가입이나 영상 선공개, 독점 투표 참여를 원하신다면 파트런에 가입해주세요.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 최고봉으로 19,000피트가 넘는 얼음, 바위, 희박한 공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렸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알렉산더는 그것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르기로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오르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는 최고의 체력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분주한 미국 도시에서 책상에 앉아 일하던 생활로 지구력이 약해진 그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매일 달리며 점점 더 멀리 나아가려고 자신을 밀었습니다. 곧 그는 콜로라도의 14,000피트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알렉산더는 큰 모험을 위해 계속 훈련했지만 가끔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한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던 남자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를 오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정상에 오르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도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알렉산더는 다시 아프리카로 날아가 킬리만자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아프리카에서 모험심 넘치는 등반가로 변하는 모습을 직장 동료로서 지켜본다고 상상해보세요. 킬리만자로는 콜로라도 산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14,000피트 산에서 달리기와 등반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습한 열대우림부터 건조한 평원까지 다양한 지형이 이어지는 19,000피트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기가 점점 희박해져서 숨을 쉴 때마다 빌려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빙하가 덮인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첫날 알렉산더는 왜 이것이 힘이 아닌 인내의 도전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길은 길고 속임수 같았어요. 낮은 고도에서는 곧 동료가 될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고 쉬운 하이킹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높이 오를수록 편안함이 사라지고 공기는 차가워지며 잠들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숙련된 등반가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는 처음으로 고도를 제대로 경험했고 그의 몸은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둔하고 욱신거리는 두통이 다시 찾아왔지만
예전에 그를 병원에 데려가게 했던 두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끔 메스꺼움을 느끼고 숨쉬기가 빨대를 통해 하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쉴 때마다 그는 병원 침대에 갇혀 지내던 날들을 떠올렸고 자신의 몸이 다시 강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책상 앞에서 일하던 삶을 떠올렸고 이 고통이 오히려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상 등반은 마지막 날 새벽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에너지를 아끼려 침묵 속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헤드램프 불빛이 어두운 경사면에 느리고 구불구불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상은 잊고 오직 숨쉬며 멈추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햇살이 비칠 때 그는 우후루 피크의 나무 표지판을 보고 아프리카 최고봉에 올랐음을 알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구름을 바라볼 때 방금 해낸 일의 현실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해낸 것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살아있음을, 완전히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알렉산더는 이것이 자신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9살의 죽음을 마주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두려움 없이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익스플로러스 그랜드슬램 도전을 갑자기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혹,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킬리만자로 후 한 산이 인생을 바꾼다면 7산은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익스플로러스 그랜드슬램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도전은 거의 신환처럼 들렸습니다. 7 대륙 최고봉 등정과 북극 남극 마지막 일도 스키 횡단입니다. 역사상 100명 미만만 이 도전을 완수했으며 알렉산더는 자신처럼 병원을 기리기 위해 도전한 이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도전을 재무 교과서처럼 인생의 중요한 시험 준비하듯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븐 서밋을 완주해야 했어요. 그리고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극지방이었고 한 번 실수로 사람이 얼음에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일은 1년이 아니라 5년 안의 물류와 인내로 이루어진 계획이었습니다. 각 탐험은 수개월에 걸친 계획과 신체 단련을 요구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등반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 외에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리 어린이병원소와 신경과학 연구를 위해 $100만 모금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 번에 한 정상씩, 그것은 더 큰 사명이었기에 도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좌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알렉산더는 초유산을 오를 계획이었지만 먼저 콜로라도의 14,000피트 봉구리 중 하나인 스노우메스 마운틴을 혼자 훈련 삼아 등반했습니다. 콜로라도 산을 오르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고 그는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속도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하산하던 중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날카로운 바위가 다리를 깊게 찢었고 종아리 근육이 뼈까지 완전히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혼자 피를 흘리며 스스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출혈을 멈추고 무전기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몇 시간 후 에스펀 마운틴 구조대와 콜로라도 고지대 육군 방위군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그를 안전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를 병원 이송 중 알렉산더는 다시 등반할 수 있을지보다 다리를 지킬 수 있을지 더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는 심각한 감염 위험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알렉산더는 운이 좋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신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6주 후 알렉산더는 역경을 극복하고 티베트 초유산을 올랐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알렉산더의 등반은 그를 남극에 얼어붙은 황무지를 지나 에베레스트 26,000피트 이상의 데스존까지 이끌었습니다. 남극의 빈슨 매시프에서 도전은 단순히 등반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였습니다. 태양이 떠 있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고체처럼 느껴졌고 침묵은 얼음 위 발소리로만 깨졌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계속 나아갔고 정상에 섰을 때에야 멈췄습니다. 알렉산더는 양극지 스키 도전과 7정상 중 5곳 등정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탐험가 그랜드슬램을 위해 에베레스트와 데날리만 오르면 됐습니다.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은 정상 등정 전부터 그를 히말라야로 이끌었습니다. 2017년 10월 그는 아일랜드 피크 원정대에 합류했습니다.
그에게는 에베레스트, 로체, 아마다블람에 둘러싸인 네팔의 쿰부 지역이 처음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처음 가까이에서 본 그는 말문이 막혔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르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본구리를 꿈꾸는 다른 이들에게 먼저 원정의 부담 없이 네팔을 방문해보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숨쉬며 장엄함에 자신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알렉산더는 2019년에 감정적인 이유로 에베레스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랜드슬램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통해 알게 된 15세 소녀 세레나 루이스를 위해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료적 합병증과 싸우고 있었죠. 에베레스트 등반은 전혀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첫 큰 도전은 쿰부 아이스폴이었습니다. 거대한 얼음강이 산산조각 나서 거대한 얼음 기둥들과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균열들로 이루어진 혼란스러운 미로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구조물들은 예고시 없이 무너질 수 있어서 등반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 중 하나입니다. 그 구간을 지나고 나서 그는 조용하고 햇볕이 내리쬐는 계곡에 들어섰고 이어서 가파르고 얼음으로 뒤덮인 벽을 힘겹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서 결국 숨을 쉴 때마다 마치 가느다란 빨대를 통해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해발 26,000피트 이상의 데스존에서는 그의 몸이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난 의지의 노력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아팠고 폐는 존재하지 않는 산소를 갈구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부를 노출하면 심한 동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반하는 동안 그는 세레나라는 한 가지 생각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그의 고통에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모든 도전을 이기고 계속 올라 결국 알렉산더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낸 일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알렉산더는 세레나를 위해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한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삶을 의심하던 알렉스는 이제 세상 꼭대기에 서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2019년 6월 23일 알렉산더는 디날리 정상에 올라 그랜드슬램을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미국인 중 16번째 전 세계 약 70명 중 1명으로 그 도전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루리 어린이 병원의 소아 뇌종양 프로그램을 위한 100만 달러 목표 중 거의 5만 달러를 모금하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에게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23년 이 되자 알렉산더는 이미 여러 번의 삶을 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19세의 뇌종양 생존자에서 시작해 7대륙의 가장 높은 산을 모두 정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구해준 어린이 병원을 위해 기금을 모았고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완전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또 다른 산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숨이 차는 증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알렉산더는 네팔의 아름답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산인 아마다블람 등반에 참여했습니다. 등반 도중 어딘가에서 알렉산더는 자신이 평소보다 유난히 힘이 없고 숨이 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렉산더는 여러 번 원정을 경험해서 피로와 심각한 문제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알렉산더는 의사들을 찾았고 이번에도 문제가 생명을 위협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검사를 하자 알렉산더가 모금하던 원인과 매우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혈액암은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알렉산더는 10대 때 뇌종양을 앓으며 앞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세계를 여행했고 행복과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런 남자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등반가로서 독립성을 잃고 아내에게 의존할까 두려웠던 걸까요? 자녀의 성장을 못 볼까? 아니면 다시 등반을 못할까 두려웠던 걸까요? 알렉산더는 암 치료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며 죽음의 지대에서도 느끼지 못한 깊은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알렉산더는 조용히 지내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알렉산더의 아내 니나가 늘 곁을 지켰습니다. 함께 가족을 이어가며 2024년에 둘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서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멀리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알렉산더가 느낀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다시 산으로 가 얼굴에 차가운 바람을 느껴야 했습니다.
의사들이 여행을 허락하자마자 알렉산더는 이미 갈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2년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디날리, 예전에 오른 산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극도로 위험한 KI에 오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산인 마칼루를 선택했습니다. 마칼루는 해발 27,838피트로 등반가가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산은 피라미드 모양이고 경사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등반가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숙련된 등반가였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더 위험한 원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의사들은 그의 몸의 모든 부분이 극한의 고도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그는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알렉산더는 마칼루를 사랑하는 이와 재회하듯 다가갔습니다. 등반가들이 고산 등반을 시도하기 전에 그들은 적응 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등반가들이 더 높은 캠프로 올라가 몸이 산소 부족에 적응하도록 한 다음 다시 낮은 캠프로 내려와 휴식을 취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익스플로러스 그랜드슬램 완주자들은 적응 과정을 생략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단계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가족을 위해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함을 스스로 상기했을 것입니다. 천천히 그는 캠프 1로, 그 다음 캠프 2로 이동했고 마침내 알렉산더는 해발 23,600피트까지 올라 캠프 3에 도달했습니다. 마칼루에서입니다. 캠프 3에서 고소 적응을 마치고 정상 등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마지막 등반 전 충분한 휴식을 위해 캠프 2로 내려가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이면 그의 몸은 이미 가장 힘든 부분을 끝낸 상태였음에도 말이죠. 한때 걷기만 해도 피곤함을 느꼈던 남자에게 캠프 3에 도달한 것은 병이 그어놓은 한계를 여전히 넘어설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내면의 산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캠프 2위 텐트로 돌아온 알렉산더는 아내에게 전화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상 등반 전 짧은 휴식을 취해야 했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상황이 달라졌고 알렉산더는 원정대 다른 등반가들과 캠프를 함께 썼습니다. 그들은 그날 일찍 캠프 3에서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장비를 점검하며 등반 준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낭을 준비하던 중 누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처음엔 모두 당황하며 그가 무언가에 부딪힌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당황함은 곧 경보로 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심정지에 빠졌습니다. 해발 21,000피트 이상에서는 인간의 몸이 항상 이용 가능한 자원을 조절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휴식 중에도 심장은 공기 부족을 보충하려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심정지는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갑자기 고장나면서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뇌와 다른 중요한 장기로 전달되지 않아 사람이 쓰러지고 의식을 잃으며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이게 됩니다. 이제 심정지는 병원 밖에서 발생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칼루의 캠프 2는 병원과 매우 멀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팀원들 중 일부는 CPR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번갈아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압박 횟수를 세며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살아야 할 이유가 많았고 팀원들은 반드시 그를 집으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이 멈추자 텐트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2025년 5월 4일 일요일 저녁 마칼루의 캠프 2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9세의 알렉산더 판코는 뇌종양과 에베레스트의 데스존을 이겨냈지만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정지는 너무 갑작스럽고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가족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내에게 전화해 잠시나마 작별 인사를 했길 바랍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업적을 남기고 여러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슈퍼맨이었고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의 업적을 모두 알길 바랍니다. 알렉산더 판코의 이야기는 네팔 산비탈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살린 병원을 위한 모금 속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한 남자의 유산에 그의 이야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몸이 약해도 인간의 정신은 어떤 산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판코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담대하고 용감하게 사세요.